만약 지옥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얼어붙어 침묵하고 오직 끝없는 굶주림만이 가득한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옥이 한 도시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져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이름, 스탈린그라드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혹했던 비극,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 한복판에서 인간의 의지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까지 내몰렸던 처절한 생존투쟁이 펼쳐졌습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륙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자연의 맹렬한 지옥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한 저항과 극한의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죠. 이곳은 불타는 폐허가 아니라 영하 수십 도를 오가는 살을 내는 듯한 혹한과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는 듯한 얼어붙은 바람이 지배하는 거대한 얼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끊임없이 엄습하는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워야 했고, 그들의 육체와 정신은 매일매일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총알만큼이나 차가운 공기와 텅 빈 위장이 무서운 무기가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는 한없이 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스탈린그라드가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그 속에서 피어난 처절한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 세웠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곳에서의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고 동시에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증언이자 모든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처절한 휴먼 드라마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극한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서사이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정신의 굳건함을 조명하는 감동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몰입감 있는 서사를 통해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간의 강인함과 나약함, 그리고 전쟁이 남긴 비극적인 대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인간성의 가치를 일깨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반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도시를 집어삼키려 애쓰는 동안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은밀히 거대한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치 고요한 폭풍처럼 그들은 독일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비밀 작전의 이름은 바로 우라누스, 즉 천왕성 작전이었죠. 소련 최고 사령부는 독일 육군을 중심으로 한 추축군 전선이 스탈린그라드에 집중되어 양 측면이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이 방어하고 있던 북쪽과 남쪽 전선은 상대적으로 병력과 장비가 부족했죠. 소련군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정합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그리고 막대한 포병 전력을 조용히 집결시켰지만 그 어떤 징후도 독일군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독일군 지휘부의 레이더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1942년 11월 19일, 마침내 우라누스 작전이 시작됩니다. 소련군의 두 거대한 화살표가 스탈린그라드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죠. 북쪽에서는 로만 오프스키 전선군이, 남쪽에서는 예르멘코 전선군이 동시에 독일군의 약한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이 갑작스러운 대규모 공세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불과 며칠 만에 소련군의 두 전선은 스탈린그라드 서쪽 칼라치에서 만나면서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독일 육군과 일부 추축군 병력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치 거대한 덫이 순식간에 닫힌 것과 같았죠.
이 소식은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에 지쳐있던 독일 육군 병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보급선이 끊겼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히틀러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항복은 없다.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하라. 그는 육군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공중보급을 통해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루프트와페, 즉 독일 공군이 식량과 탄약, 연료를 공수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와 소련군의 맹렬한 대공 방어망 앞에서 공중보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수백 톤의 보급품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그 10분의 1도 채 전달되지 못했죠. 포위망 안에 갇힌 독일 육군 병사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과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얼어붙는 몸을 녹일 따뜻한 옷가지조차 구할 수 없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동상으로 손발이 썩어가고 굶주림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전우의 시신을 먹는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무전기 넘어 들려오는 절망적인 보고를 들으며 독일군 지휘관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했죠. 육군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원수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히틀러의 사수 명령을 따르자니 남은 병사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아야 할 상황이었고 항복을 택하자니 총통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육군 병력의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43년 1월 말, 마침내 파울루스 원수는 히틀러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결정합니다. 그의 항복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극한까지 훼손된 지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마지막 저항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백기를 든 채 얼어붙은 폐허 속에서 걸어 나오는 수십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 그들의 텅 빈 눈빛에서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시베리아의 혹독한 포로 수용소로 향하는 비극적인 대장정을 시작해야 했죠.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항복은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독일군의 무적 신화는 깨졌고 소련군은 비로소 반격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죠. 이 순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자 인간 본연의 극한을 보여준 처절한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독일군의 무적 신화는 깨졌고 소련군은 비로소 반격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죠. 이 순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자 인간 본연의 극한을 보여준 처절한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그 순간에도 차가운 눈밭 아래서 거대한 반격의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었죠.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도심 전투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는 사이 소련군은 무시무시한 비밀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왕성 작전, 코드네임 우라누스였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제 육군을 스탈린그라드에 묶어둔 채 그들을 둘러싼 약한 측면, 즉 루마니아와 헝가리군이 방어하던 전선을 뚫고 들어가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대담한 계획이었죠. 1942년 11월 19일, 소련군은 혹독한 추위와 짙은 안개 속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의 치열함에 정신이 팔려 자신들의 측면이 이토록 거대한 공격에 노출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소련군의 전차와 보병은 약한 루마니아군 전선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발기며 무서운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공격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소련군 부대와 만나기 위해 맹렬히 달려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의 양날개가 스탈린그라드를 향해 좁혀들어 오듯 말이죠. 불과 며칠 만에 소련군의 두 개의 거대한 화살표는 칼라치 교두보에서 극적으로 맞닿게 됩니다. 그 순간 독일제 육군과 그들을 지원하던 일부 병력, 약 25만 명이 스탈린그라드라는 얼음지옥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된 것이죠.
병사들은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는 끊기고 보급로는 차단되었으며 그들을 둘러싼 것은 온통 적군의 포화와 끝없이 펼쳐진 눈밭뿐이었습니다. 지휘관 파울루스 원수는 즉시 히틀러에게 퇴각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히틀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사수하라. 한 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는 불굴의 명령이었죠. 히틀러는 공군을 동원해 고립된 육군에 공중보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현실성 없는 허황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루프트바페는 수송기 부족과 악천 후, 그리고 소련군의 강력한 방공망 때문에 제대로 된 보급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최소 보급량은 약 700톤이었지만 실제로 수송된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급품 상자에 매달렸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양에 불과했죠. 연료와 탄약은 바닥을 드러냈고 식량은 끊겼으며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동상과 질병은 병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덮쳤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쥐와 말을 잡아먹는 것은 물론 심지어 식인에 대한 끔찍한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포위된 지옥 속에서 독일 병사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사령부에서는 더 이상 병사들을 위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죠. 파울루스 원수는 히틀러에게 거듭 항복 허가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절대 항복은 없다는 냉혹한 명령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에게 원수 계급을 수여하며 역대 독일군 원수 중 항복한 자는 없음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갔으며 생존자들조차 이미 시체와 다름없는 몰골이었죠. 결국 1943년 1월 31일 파울루스 원수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소련군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독일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히틀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이로써 스탈린그라드의 처절한 전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9만 1천 명의 포로들은 영하의 혹한 속에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향하는 비극적인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이 만연한 그 길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죽어갔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스탈린그라드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극한까지 훼손된 비극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스탈린그라드의 비극은 파울루스 원수의 항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어쩌면 더 처참한 지옥이 시작되었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9만 1천 명이 넘는 독일군 포로들은 기약 없는 강제 수용소 행진에 내몰렸습니다. 제대로 된 식량도, 의약품도 없이 지쳐 쓰러지는 병사들은 눈밭에 그대로 버려졌고 그들의 시신마저 얼어붙은 땅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안도했던 순간은 잠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비극적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질과 발진 티푸스 같은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병사는 고작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투입되었던 육군 전체의 생존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통계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전쟁터에서 쓰러져 간 젊은 생명들의 처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탈린그라드는 단지 군사적 승패를 가른 전투를 넘어 인간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파울루스 원수의 항복은 히틀러의 광기 어린 집착에 대한 인간적인 한계의 선언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단순한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동시에 가장 끈질긴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비극의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에서 승리나 패배 이상의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전쟁이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며,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 스탈린그라드는 분명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인간 실존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준 거대한 증명서와 같았죠. 하지만 그 비극적인 서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위된 독일 육군의 운명은 어쩌면 전쟁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소련군의 우라누스 작전에 의해 완전히 갇힌 채 이들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와 끝없는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급로는 완전히 끊겨버렸고 하늘에서 가끔씩 떨어지는 보급품은 그저 작은 희망의 파편일 뿐 수십만 병사들의 얼어붙은 생명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마치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힌 형국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쟁의 용맹함이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허기,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절대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죠.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보다도 내 몸을 갉아먹는 추위와 굶주림이 더 무서웠다고 해고했습니다. 심지어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식인까지 거론될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었는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의지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히틀러는 포위된 육군에게 결사항전을 명령하며 파울루스 원수에게 최후까지 버티라고 맹렬히 압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터지려는 둑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동상으로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배고픔에 쓰러져가는 처참한 모습이었으니 더 이상 정상적인 전투는 불가능했죠. 결국 1943년 1월 31일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원수는 히틀러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소련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극한까지 훼손된 지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선택이자 마지막 저항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기를 든 채 차가운 눈밭을 걸어 나오는 수십만 독일군 병사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비극의 서막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의 텅 빈 눈빛 속에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항복은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제 더 이상 동부 전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소련군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베를린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의 비극은 항복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된 수십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 바로 시베리아로 향하는 길고 긴 행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혹한과 굶주림, 그리고 창궐하는 질병 속에서 대부분의 포로들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스탈린그라드에 얼어붙은 대지나 시베리아의 차가운 땅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스탈린그라드는 단순한 전투의 역사를 넘어 인간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고 또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전쟁이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스탈린그라드가 남긴 교훈은 단순히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스탈린그라드가 동부 전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서부 전선에는 또 다른 운명의 전투들이 유럽 해방의 서막을 알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기록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